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람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는 또 한 번 대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역사적 아픔이 있는 땅과 순교지를 향한 CBS 재팬 그 6번째 평화 대장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또 CBS 나가사키 대장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밟을 모든 땅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여정. 우리는 이 대장정을 통해 역사 속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그늘이 사라질 수 있길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나가사키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 하시마. 얼마 전 영화로도 화제가 된 구남도입니다. 구남도는 지금은 버려진 섬으로 관광객만이 찾아오는 섬이지만 60년 전에는 약 5천여 명의 인구가 살던 곳이며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들의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시마 섬으로 가기 전 석탄 자료관이 위치한 다카시마 섬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그 나가사키를 참 많이 왔는데 구남도는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번 대장정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많은 순교지를 돌아다니고 했지만 이런 역사적인 살아있는 우리와 관계된 부분들은 찾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사 속 아픔이 있다고 하기에는 하시마 섬을 소개하는 영상이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나가사키에서 배로 40분. 맑았던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역사 속 아픔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라서일까? 파도 소리와 거센 바람 소리뿐 알 수 없는 침묵만이 배 안을 채웁니다. 우리는 구남도에 대한 설명을 일본인 안내원에게 일본어로 듣습니다. 안내원은 구남도의 웅장함과 구조에 대해 설명할 뿐 우리가 기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구남도 1810년 이 섬에서 처음 석탄이 발견됐고 1887년부터 해저 탄광을 만들어 석탄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6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크기의 섬은 83년 동안 약 1,570만 톤의 석탄이 채굴됐고 이는 곧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상징이 됐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수많은 채굴 도구와 안전장치는 일본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시설의 건실함과 바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제 노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눈앞에 놓인 역사 기록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연표 같은 거 보면은 40년부터 45년 사이의 기록이 매우 작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다른 데보다. 그 거의 다 빠져 있어. 사진이고 뭐고 다 빠져 있어. 이건 의도적이라는 거지, 매우. 구남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학대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남도로 가는 길에 바람이 매섭습니다. 흐려진 것만 같던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하얗고 거대한 구름 아래 짙고 푸른 바다. 그 티 없이 깨끗한 풍경 한가운데 거대한 콘크리트 섬이 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이 풍경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섬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도 차가운 바다에 버려진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무거워져만 갑니다. 배에서 내린 우리는 드디어 구남도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진입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 위의 섬,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파도 위를 건넜을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본격적인 탐방에 나서기 전 안내원은 한국인 관광객과 일본인 관광객을 나누어 경로를 달리 알려줍니다. 3番目に行ってで戻ってきながらしましょうか。その方が一緒にならないから分かりやすい。 이유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 6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군함도를 들어가기 위해 쓰는 서약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서약서에는 섬을 파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과 안내를 방해하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가이드는 한국어로 안내를 할 수 없으며 한국인은 일본인과 다른 출입증을 목에 걸어 구분됩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차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곳 저곳 부서지고 허물어진 건물들 사이로 뙤약볕이 쏟아집니다. 그저 길을 따라 걸으며 둘러볼 뿐인데 왜 저 자네더미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지. 그냥 서 있어도 더운데요. 진짜 더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서 있어도 더운데 이 사람들은 이 징용 끌려온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서 하루에 어떨 때는 한 16시간? 16시간 정도 이렇게 채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기가 막히죠. 그래 이제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마음에 안 좋으셨어요? 네, 여기서 고생하셨을 그런 분들이 상상되어지고요.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이곳이 그냥 일본인의 땅만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도 같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계속 저에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고통당하던 곳, 그 현장을 실제로 걷고 있자니 듣기만 했던 역사적 아픔이 이제야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인들 이곳에 징용으로 끌려와서 힘들게 어렵게 하지만 역사 속에 다 사라져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상 한번 하시고 1분 정도 묵상하시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이곳에 끌려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잊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과 또 그리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생존의 투쟁을 벌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추모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역사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데 돈 주고 봐야 되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현장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군함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얼마 안 된 것이고 또 물론 징용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실체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본이 군함도라고 하는 그 징용과 관련된 시설 또 어떤 그런 실태들을 오히려 그들의 어떤 근대화 유산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포장할 때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도 뭐 유네스코에 가서도 우리가 그 반대 시위도 했었고 수차례 언론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지만 그것이 민간인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국가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유네스코 문화재로도 등록이 되고 그래서 세계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곳을 하나의 문화재로 인식을 하고 거기를 방문하게 될 때 한국 사람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한국인들이 그 군함도에 서서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설사 그 깊은 많은 설명들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가가지고 뭐 데모를 하고 어떤 뭐 적극적으로 뭐 그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그 현장에 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그 사실에 대해 그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로서 인정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